구독자분들의 부의 사다리를 제공해 드리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부의 사다리입니다. 네, 오늘은 8월 18일 목요일 장 마감 후에 두산 에너빌리티랑 더존 비존에 대한 영상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두산 에너빌리티 오늘도 괜찮은 모습 보였습니다. 일단은 제가 두산 에너빌리티를 최근에 며칠 동안 지속적으로 영상을 업로드하면서 말씀드렸던 부분이 레퍼런스를 체크해야 될 부분이 하나솔루션과 비슷하다, 유사하다라는 얘기를 계속 말씀드렸습니다. 혹시 제 영상을 보지 못하신 분들도 계실 수 있기에 다시 한번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보게 되시면은 결국에 우리가 어떤 단순히 어떤 상승 재료를 제외하고 수급으로만 주가가 움직인다라고 가정을 하면은 사실은 거래량의 과매수, 과매도 지표인 이 RSI와 스토캐스틱 슬로우들을 안 볼 수가 없습니다. 왜냐면은 이 80이 넘어가는 순간 과열에 도달을 하고, 사실은 80이 넘어간다고 해서 주가가 고점을 찍고 하락한다는 뜻이 아니고 80이 넘어가면은 이제 팔 준비를 해야 된다라는 그런 시그널이고요. 반대로 20 이하로 떨어지면 매수를 준비해야 될 상황이다 라는 얘기입니다. 근데 이제 무조건 그렇게 고려만 하라는 얘기는 80이 넘어도 주가가 더 올라갈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20이 돼도 주가가 더 빠질 수도 있습니다. 이런 가능성이 언제나 존재하기 때문에 이때부터는 분할 매수와 분할 매도를 번갈아가면서 하면서 리스크 테이킹을 하는 그런 관점입니다. 그래서 제가 하나솔루션을 계속 말씀드리는 이유는, 하나솔루션은 태양광으로 7월 28일 급등을 했고요. 급등을 하는 순간 바로 RSI와 스토캐스틱 슬로우가 과매수 지표에 진입을 했습니다. 보통 추가적인 상승을 보이는 기업들은 여기서 거래량을 줄이면서 혹은 시가 상승으로 시작한 후에 종가는 결국에 하락 상승 마감이지만 종가는 시가보다 밑으로 떨어지면서 봉 자체를 음봉으로 만들면서 이 거래량 지표들을 완화시키는 그런 모습을 보입니다. 바로 하나솔루션이 4일간에 걸쳐서 71이었던 RSI를 일단 이거는 70일 그대로 유지가 되어 있고요. 그 다음에 5일간에 걸쳐서 71이었던 RSI를 63까지 중립 수준으로 내렸고, 85였던 스토캐스틱 슬로우를 88, 요거는 이제 더 높긴 합니다만 어쨌든 88까지 유지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이후에 RSI가 떨어진 만큼 추가적으로 더 상승을 했고요. RSI 스토캐스틱 슬로우 같은 경우는 현재 82입니다. 7월 28일 첫 번째 급등했을 때 85였는데요. 현재 지금 주가가 46,600원인데도 불구하고 이때는 42,000원입니다. 지금 주가가 거의 한 10% 정도 추가 상승이 나왔음에도 불구하고 RSI와 스토캐스틱 슬로우는 처음 펌핑이 나왔을 때보다 더 낮은 위치에 있습니다. 이렇게 급등한 이후에 조정을 거치면서, 이건 보통 기간 조정이라고 하죠. 보통 조정은 기간 조정과 가격 조정이 있는데요. 가격 조정 같은 경우에는 급등한 이후에 급락하고 다시 급등하는 그런 어떤 다이내믹한 모습을 보이고요. 기간 조정 같은 경우에는 보통 시가총액이 우량한 기업들이나 아니면 작전을 길게 짠 기업들이 많이 하는데요. 급등시킨 이후에 옆으로 기어가다가 매도도 못하게, 그러니까 이제 매도한 사람은 다시 재매수 못하게 하고요. 매수한 사람들은 추가 매수, 떨어질 때 추가 매수를 할 수 없게끔 그런 지표들을 그리면서 가격을 스물스물 끌어올립니다. 결국에는 49,100원에서 고점에 물리신 분들은 이제는 더 끝났다라고 생각을 하실 텐데요. 여기서 거래량이 한번 터졌고, 첫 번째 터졌고, 두 번째 터졌고, 그다음에 지금은 최근에 화요일에 한번 터졌습니다만, 지금 시계열을 길게 내려뜨려 보면은 최근 1년 동안에 가장 많이 거래량이 터졌던 날이 7월 28일과 7월 29일입니다. 7월 28일은 이때 이제 많은 사람들이 매도를 했고요. 이날은 7월 29일은 사실은 거래량이 상방의 폭이 좁은데도 불구하고 거래량이 많이 터졌습니다. 아마 이때와 이때 많은 손바뀜이 있었을 거라고 생각을 하고요. 지금 상황에서 그렇게 되면서 하나솔루션 같은 경우에는 RSI 볼린저 밴드 상단의 높이가 51,000원, 52,000원대까지 올라갔습니다. 결국에 단 하루 만에 52,000원까지 53,000원, 52,000원까지 올라가도 크게 무리가 없는, 일본 기준으로 무리가 없는 그런 위치까지 올라갔고요. 이런 모습을 두산 에너빌리티가 그대로 보여주고 있습니다. 왜냐면은 지금 보게 되시면은 두산 에너빌리티는 아무래도 시가총액이 하나솔루션보다 더 크고, 그리고 하나솔루션은 태양광이 이런 실적이 나오고 나서 급등을 했기 때문에 좀 급등 차트를 보여줬지만, 두산 에너빌리티는 기존의 원전으로 계속 시장에서 관심을 받으면서
볼리지밴드 상단을 타고 라인을 타고 올라갔습니다. 그리고 이틀 동안 조정을 보였고요. 그리고 오늘 다시 반등을 했습니다. 그래서 RSI는 77, 현재 지금 RSI는 더 고점을 찍고 있습니다만 스토캐스틱 슬로우는 86, 스토캐스틱 슬로우는 90이었던 스토캐스틱 슬로우의 지표를 80대까지 떨어뜨려 놨습니다. 일단은 일본 기준 볼리지밴드 상단은 더 위로 올라가긴 했습니다만 아직까지 며칠 정도의 더 기간 횡보가 필요한 상황이라고 생각합니다. 오르라 하루는 오르고 하루는 떨어지고 하루는 오르고 하루는 떨어지면서 가격은 한 22,000원까지 올려놓으면 일본 기준 볼리지밴드 상단은 최소한 23,000원에서 4,000원대까지 올라갈 가능성이 높다. 그렇게 되면은 RSI와 스토캐스틱 슬로우 중 둘 중 하나가 과매수 영역에서 벗어나는 순간 다시 한번 끌어올리면서 주가를 최소한 26,000원, 7,000원대까지는 바라볼 수 있는 그런 상황이 올 수 있을 것 같다. 왜냐면은 지금 상황에서는 일본 기준 볼리지밴드 주봉 기준 볼리지밴드 상단 22,225원, 그러니까 22,300원 정도를 돌파를 하면은 사실은 그 위에서는 더 떨어지면 안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냥 이번 주는 이 볼리지밴드 상단을 돌파하지 않고 그냥 고가였던 21,800원, 21,800원 정도만 이 윗꼬리만 메이크업하면서 마감을 하고 다음 주에 그리고 그 다음 주에 기대해보는 그런 모습이 더 큰 상승을 기대할 수 있습니다. 매매 동향을 보게 되면은 지금 외국인이 지속적으로 매수를 해주고 있고요. 공매도는 물론 오늘도 거의 나오지 않았습니다. 거래량이 400만 주인데 10,000주 정도 공매도가 나왔고요. 공매도 평균가는 당연히 종가보다 낮습니다. 지금 보게 되시면은 공매도의 잔고도 1.96%까지 빠졌습니다. 지속적으로 공매도 상환이 이루어지고 있고요. 그렇기 때문에 이 외국인의 매수세는 공매도 상환과 섞여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지금 보게 되시면은 그래서 외국인이 70만 주 매수를 했고, 물론 기관이 14만 주를 매도한 것처럼 보이나 연기금은 다시 매수가 들어왔고, 사실은 금융투자만 대량으로 매도를 했습니다. 그래서 추정 평균가는 21,350원이기 때문에 손절이라고 하기도 좀 애매하죠. 왜냐하면 만 원대에서 많이 구매를 했기 때문에 매수를 했기 때문에 일부 10%에서 15% 수익을 받고 물량을 조절하는 게 아닌가라고 생각은 듭니다만, 어찌됐든 외인의 지속적인 매수 8월 5일부터 18일까지 13일간의 매수와 연기금의 매수향, 이 두 가지의 어떤 수급으로 인해서 주가는 지속적으로 상승을 하고 있습니다. 사실은 고점에서는 거래량이 줄면서 상승을 하는 게 더 아름다운데요. 이유는 간단합니다. 거래량이 느는 이유는 결국에는 매도하는 사람이 많기 때문입니다. 사실은 매수하는 사람이 많아서 거래량이 느는 거 아니냐라고 생각하실 수도 있는데요. 그거는 사실은 행복회로 관점이고요. 결국에는 매수하는 사람이 아무리 많아도 파는 사람이 없으면 점상으로 가는 게 그게 기본입니다. 만약에 두산 에너빌리티를 100명이 갖고 있는데 이 100명이 아무도 팔 생각이 없습니다. 근데 만약에 사고 싶은 사람이 1000명입니다. 근데 100명 중에 1명이 상한가에 물량을 걸어놨어요. 그럼 그거를 누군가 살 거 아닙니까? 시장가에 매수 걸어놓은 사람이 있으니까. 그러면은 그 종목은 상한가가 되는 겁니다. 그 이후에 거래가 전혀 없겠죠. 이런 식으로 결국에는 매도하는 사람이 많아야 거래량이 늘어나는 게 정설인데, 고점에서는 사실은 거래량이 느는 것은 단기 어떻게 보면은 그 저항선에서 물량들을 내놓는다라고 판단할 수 있고요. 이 상황을 이 결과를 똑같이 긍정적으로 보려고 하면은 고점에서 거래량이 터진다고 하더라도 그 새롭게 매수한 주체들의 자금력이 더 세서, 그러니까 새로 매수하는 주체들이 고점에서 매도하는 주체들보다 자금력이 더 세서 싸움에서 이기면 그 거래량이 터짐에도 불구하고 지속적으로 상승을 할 수가 있겠죠. 근데 사실은 그럴 가능성보다는 고점에서 거래량이 터지면 아무리 신고가를 돌파하고 아무리 종가가 고가를 기록한다고 하더라도 단기 고점이고, 그리고 하락할 가능성이 훨씬 더 높습니다. 결국에 주식은 확률 싸움인데 고점에서 거래량이 터진다라는 거는 손바뀜에 의한 추가적인 상승의 가능성보다는 더 이상의 매물대 저항을 맞고 하락할 가능성이 더 높다라는 것을 참고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결론적으로는 오늘 두산 에너빌리티는 별도의 뉴스는 없습니다. 왜냐면은 제가 계속 말씀드리지만 기존 원전에 대한 만약에 이런 내용으로 주가가 지속적으로 올라간다라고 하면은 결국에 그 주가는 다시 내려올 거고요. 그렇게 되면은 두산 에너빌리티에서 이 회사를 좋게 보시는 분들은
만약에 원전으로 주가가 폭등한다. 그래서 이 종목뿐만 아니고 뭐 우리기술이나 뭐 보성파워텍이나 이런 기업들이 다 상한가를 기록하면서 두산 에너빌리티가 20-30%를 돌파하면서 17,000원, 25,600원까지 돌파한다. 라고 보시면은 저는 일단 매도하시고 그리고 다시 21,000원, 22,000원대 제자리를 찾았을 때 다시 재매수하는 거를 추천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기존 원전으로 주가가 펌핑이 되면은 결국에 제자리 돌아옵니다. 아마 이 작년 가을쯤에 그랬던 것 같거든요. 작년 가을쯤에 결국에 펌핑 됐다가 결국에는 다시 다 빠졌습니다. 왜냐면은 일단 기본적으로 제가 매번 말씀드리지만 두산 에너빌리티는 기존 원전에 더 이상 투자할 어떤 이 사업을 더욱더 뎁스 있게 가져갈 마음이 없습니다. 이미 친환경으로 다 바뀌었고요. 바뀐 상황에서 아직까지는 어떤 글로벌 시황이 좋지 않기 때문에 주목과 각광을 못 받는 거지, 결국에는 어느 정도 세계 증시가 안정이 되고 그 다음에 뭐 인플레이션이나 디플레이션이 완화되면서 다시 한번 경기 부양해야 될 때 필요가 있을 때는 두산 에너빌리티는 친환경, 수소, 가스터빈, 폐배터리, SMR로 주목을 받을 것입니다. 네, 이렇게 알고 계시고 앞으로 대응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다음으로는 더존비주온에 대한 영상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더존비주온은 단계적으로 계단식으로 상승을 하고 있습니다. 좀 독특한 모습을 보이고 있는데요. 근데 좀 안타까운 거는 현재 지금 상승은 오늘도 그렇고 최근의 상승은 자사주 매입으로 좀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외인의 물량이 사실은 매도가 아니고 매수로 돌아서야 되는데요. 이 매수로 돌아서지 못하고 결국에 들락날락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뭐 현재는 사실은 뭐 뉴스는 없습니다. 뭐 지금 보게 되시면은 뭐 8월 16일에 나왔던 영업이익도 당해년도 2분기 전년 대비 매출액은 줄었고 영업이익도 반토막이 났고요. 별도 기준으로 봐도 뭐 똑같습니다. 그래서 전년도 대비도 많이 줄었고, 그래서 지금 상황에서는 어떤 사업적 성과가 턴어라운드 돼서 사업적인 측면으로 상승한다기보다는 단순히 수급으로만 움직여야 되고 자사주 매입으로만 움직여야 됩니다. 그래서 지금 뭐 다들 아시는 분들은 아시겠지만 자기 주식 매매라는 거를 신청을 한 거 보면은 지금 보게 되시면 이거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어제 4만 주를 신청하겠다 라는 내용이 나왔고요. 그 다음에 더존비주온은 어제 4만 주에서 3만 주 정도를 매수를 했다. 그래서 현재 지금 156만 주를 사겠다고 했는데 한 절반 정도 매수를 했다라고 보여집니다. 제가 알기로는 사실은 더존비주온이 어떤 두 개 창구로 매수를 한다라는 걸로 기억을 하고 있는데요. 더존비주온이 아마 하나랑 한투였나요? 하나랑 신한금융이었나요? 제가 정확하게 기억은 안 나는데 어찌됐든 지금 상황에서는 자사주 매입으로 주가를 끌어올리고 있고 절반 정도 남았다라고 보면 될 것 같고요. 현재 상황에서 사실은 외국인이 끊임없이 던졌기 때문에 더 이상 나올 물량이 없는데도 불구하고 지속적으로 외국인의 물량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아직도 24%의 외국인 보유 지분이 남았고요. 한 가지 그나마 다행인 거는 뭐 연기금이나 금융투자들과 같은 주체에서 대량으로 매도가 나오지 않기 때문에 자사주의 메인 물량으로 주가가 반등을 하고 있다라고 생각을 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일본 기준으로는 현재 뭐 금주에는 그냥 일본 기준 볼린밴드 상단 위에서 마감하면 가장 아름다울 것 같습니다. 35,372원, 그러니까 35,400원 정도, 350원 상승으로 마감을 하고요. 그리고 그 다음 주에 이제 좀 기대를 해봐야 되는데 결국에 더존비존도 어떤 사업적인 측면으로 어떤 뭐 좋은 성과로 인해서 주가가 상승하기보다는 결국에는 수급이 개선되면서 주가가 회복을 해야 되는데 회복의 1차 목표는 5만 원입니다. 5만 원을 일단은 돌파를 해야 그 다음에 8만 원을 노릴 수 있고요. 8만 원이 돌파를 하면 그 다음에 10만 원을 노릴 수 있습니다. 그리고 나서야 신고가. 그러니까 결국에는 더존비존의 이 매물 구간대는 총 세 군데입니다. 5만 원대 하나 있고요. 그 다음에 이 8만 원대 한 번 있고요. 그 다음에 한 10만 원대 한 번 있고요. 그 다음에 한 12만 원대 신고가 돌파하는 이 12만 원대 한 번 있습니다. 그래서 총 이 네 구간의 매물대를 돌파해야 되기 때문에 더존비주온의 주주분들 입장에서는 험난한 현재 상황입니다. 그러나 3만 원대 바닥을 찍고 더 이상의 어떤 하락을 나오지 않고 있기 때문에 현재 상태에서는 뭐
최대 주주의 지분 매각이나 블록딜 같은 부정적인, 우리가 예상하지 못한 부정적인 내용이 아니라고 하면은 현재 상태에서는 하락보다는 상승의 가능성이 조금 더 높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 지금 더존 비준이 영위하고 있는 사업 부문은 사실은 국내에 거의 대부분 한정되어 있기 때문에 시장의 성장성이 그렇게 밝지는 못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해외의 그런 진출이 좀 필요한데요. 그러면 사업 다각화가 필요하고, 그러면은 현재 지금 더존 비주온의 재물을 보게 되면 현재 유보율이 계속 늘어나고 있습니다. 과거에 비해서 3000%까지 늘어났고요. 부채 비율은 떨어지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확보된 현금을 갖고 어떤 M&A나 아니면 해외 사업부를 매입함으로써, M&A로 인수를 함으로써 어떤 사업 다각화와 그 다음에 매출과 어떤 규모의 어떤 증대가 좀 필요한 상황이지 않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이런 부분들이 만약에 우리가 예상하지 못한 시점에 신한은행이나 베인캐피탈을 통해서 진행이 된다라고 하면 여기서 우리가 예상하지 못했던 순식간에 급등이 나올 수도 있는 상황입니다. 이런 부분들을 갖고 한번 참고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오늘 영상은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해 주셔서